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동안 당내에서도 탄핵파를 눌러왔는데 네. 탄핵 추진으로 마음을 돌아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추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 어떤 의사가 강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사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올 7월이었죠. 대통령의 어떤 불필요한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도 이제 탄핵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과반을 넘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235명이 하원에 민주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데 예. 필요한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하원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수가 218명이건데 예. 충분히 이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척 슈머 원내대표가 제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 빅3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네. 이들은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까?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당내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취임 선서 위반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찬성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노동자의 요구에 집중해야 된다, 탄핵에 예.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엘리자베스 워런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도 법 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빅3가 모두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 예. 이제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은 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와도 네. 상원에서 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원에서 예. 논의를 거쳐서 예. 소추안을 이제 가결을 시켜야 됩니다.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족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218명이 넘어가면 예. 그러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원을 통과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원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거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예. 상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원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100명이 지금 상원 의원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67명이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예. 53석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45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반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3분의 2 선을 민주당이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 문제의 통화 녹취록 공개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이것이 좀 탄핵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라. 근데 법무부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개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 상황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별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실제 이제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는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어떤 다른 또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쟁으로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다리 칼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법적인 판단, 형사 판단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 이게 이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상 책임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 문제까지 대통령 역할을 충분히 이 사람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정쟁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역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연방의회가 이제 탄핵 절차를 진행한 건 모두 3명이고요. 어떤 인물들이고 또 어떤 사건들 때문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일단 이제 첫 사례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이제 뒤를 이어받은 대통령인데 당은 이제 다릅니다. 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었는데 앤드루 존슨은 민주당이었죠. 근데 남북 전쟁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쟁 장관 당시에는 전쟁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해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직 보유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렇게 되면서 탄핵안이 이제 갔죠. 근데 하원은 통과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을 넘어섰죠. 근데 상원에서는 역시 부결됐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닉슨 대통령,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익숙하죠.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사안이 심각했던 민주당, 그러니까 상대 당의 어떤 전국위원회 본부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었다는 이게 이제 발각된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안이 큰 중대한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닉슨 전 대통령 본인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원 탄핵안을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는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가장 최근은 빌 클린턴 모니카 레윈스키 사건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연방 대배심 위증 혐의가 그때는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 이렇게 되면서 역시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역시 상원에서는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역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 사례가 있는데 세 사례 모두 다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수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